기압을 측정하는 기구인 기압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기압계는 당연히 기압을 측정하는 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기압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네로이드 기압계, 두 번째는 수은 기압계입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수은 기압계부터 얘기를 할게요. 수은 기압계는 맨 처음에 토리첼리가 했던 수은 실험에 따서 토리첼리가 맨 처음에 만든 기압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압계 크기가 보통 얼마나 되냐면요, 이게 1m 이상입니다. 굉장히 크죠? 왜? 1기압은 몇이니까 76cm Hg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공기가 1기압이라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cm 이상이 돼야 되냐면 76c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수은의 높이가 76cm가 됐을 때 여기가 1기압이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기압이 높을 때는 수은 기압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76cm 이상이라 했으니까 적어도 딱 맞아가지고 그냥 몇 cm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한 1m 정도 만들어줘야 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딱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 한 36cm 정도 여유를 딱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들고 다닐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들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거 갖고 1m 그 들고 다니는 거 하냐고. 안 그래도 선생님 막 키도 작아 죽겠는데 그런 거 들고 다녀봐. 얼마나 더 키 작아 볼 거 아니야. 안 된다고. 그래서 휴대성이 좋은 기압계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네로이드 기압계입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는요, 여기 안에 진공 금속관이 있습니다. 이 진공 금속관은요, 기압에 따라서 수축하거나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 수축하거나 팽창하고 있는 이 정도에 따라서 기압을 측정하는데 정확도는 어디가 더 크냐면 이 수은 기압계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휴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아네로이드를 좀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생활에서 기압을 이용하는 기구들입니다. 기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기압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해가지고 그 압력을 작용시키는 건데요. 첫 번째, 이 빨판입니다. 빨판. 여기 고무 빨판을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여기 안쪽에 원래는 공기가 들어있다가 여러분 빨판을 딱 누르죠. 그렇죠. 벽 쪽으로 누르죠. 그러면 빨판 바깥쪽으로 공기가 확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기가 여기 안에는 없고 바깥에만 있으니까 바깥에 공기가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을? 빨판으로. 그래서 얘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빨대도 마찬가지예요. 빨대 원래 공기 있습니다. 그래, 있어요. 이 공기를 어떻게 사람이 빨아들여.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공기가 어떻게 돼요?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기압이 낮아져요. 그럼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여기 안쪽에 있는 이 물이 빨대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왜? 외부에서 기압을 받기 때문에. 공기가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빨대로 들어가서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쭉쭉쭉 빤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청소기입니다. 청소기도 강제적으로 안쪽에 있는 공기를 없앱니다.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공기가 어떻게 돼? 안쪽으로 들어가겠지. 들어가면서 먼지도 같이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기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바람. 뭐다? 바람. 바람, 영어도 wind. wind, 바람, wind. 바람이란 얘기입니다. 바람은 대표적으로 기압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과학책에서 바람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봅시다.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과서 146페이지입니다. 146페이지예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다시, 공기가 어디에서 어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을 바람이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엔 바람을 얘기할 때 무엇이 꼭 필요하다? 이 기압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에서 불어왔느냐? 그것을 풍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크게 빠르게 불어오느냐? 그것을 풍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풍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풍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쪽에서 서쪽에서 분다. 그러면 동풍. 그리고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분다. 남동풍.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다? 동쪽에서 분다. 남동쪽에서 분다. 이걸 보고 우리가 풍향을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바람의 세기는 풍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람이 생성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그렇지. 기압차. 그렇다면 왜 기압이 만들어지냐? 기압차가 왜 만들어지냐 이겁니다. 기압차가 왜 만들어지냐고. 높은 기압이 있는데, 낮은 기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기압차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기온입니다. 기온이에요. 여러분들, 대류, 기억납니까? 대류 기억나요? 대류가 뭐야? 액체나 혹은 기체에서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순환을 하는, 여기 딱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자, 이러한 공간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아래서 끓여요. 붉게 이렇게 칠까? 끓입니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 그렇죠. 뜨거운 건 위로 가고 차가운 건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는 이러한 순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대류라고 합니다. 이 대류를 지구적, 정말 우리가 크게 생각해보면은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한번 키워보자 이겁니다. 스케일을. 대류가 뭐? 그렇지, 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기온이 높은 곳에서는요, 대류에서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공기가 팽창하면서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기압이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그 다음, 기온이 낮은 곳은요, 공기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렇지. 내려가게 되면 기압이 높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압이 낮아져서 공기가 올라갔어. 그럼 거기 빈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왜?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으니까 아래쪽 빌 거 아니야. 그럼 그 빈 공간을 누가 채우냐고. 바로 이 기온이 높은 곳에서 공기가 몰려들어서 채운단 말이에요. 그 공기가 이동하는 그 현상이 바로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람의 예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해륙풍, 첫 번째 해륙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해륙풍은 해풍하고 육풍을 더한 말입니다. 여기다 적어볼게요. 해풍 플러스 육풍, 이게 해륙풍이에요. 간단하죠? 그때 이 해풍이 언제 불고 육풍이 언제 부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낮에 부는 바람 봅시다. 낮에 부는 바람. 낮에는요, 바다보다 육지가 훨씬 더 많이 뜨거워집니다. 왜? 비열이 작아서요. 이건 여러분들이 작년에 비열 공부했을 때 다 배웠죠?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면 좀 찾아보세요. 알았죠? 이때 육지는 온도가 올라가요. 올라가면 공기가 어떻게 뜨거워지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바다는 차가우니까 공기가 아래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지금 아래쪽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비어있다고 그랬죠? 이 비어있는 공간에 뭐가 날라든다? 공기가 날라든다. 어떻게?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이것이 해풍입니다. 낮에 부는 바람은 뭐? 해풍. 그 다음에 밤에는 육지 바다 중에서 바다가 훨씬 뜨겁습니다. 왜?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기억납니까? 따야 돼. 그 다음에 육지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금방 식어부른다고. 그래서 바다 쪽에는 공기가 올라가고 육지 쪽에는 공기가 내려가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디가 또 빈다고? 또 바다 쪽이 빈다고요. 아래쪽이 비어불어. 왜? 공기가 지금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또 비어있는 공간 어디서 오겠어? 육지에서 몰려들겠죠. 그러면 무슨 바람이 분다? 육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계절풍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계절풍. 우리가 낮과 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름일 때 그리고 겨울일 때 부는 바람이 좀 다릅니다. 여름에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 자, 여름에는 육지와 바다 중에서, 이 레이저로 해볼까? 육지와 이 바다 중에서 어디가 더 뜨겁겠어요? 여름에 햇빛이 더 많이 막 비칠 때. 당연히 육지가 뜨거울 거 아닙니까? 육지가. 그럼 여기 육지에 있는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막 확 위로 그냥 올라가서 미친데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비어 안 비어? 그렇지, 비어불지. 그렇게 비어버리면 여기 이 바다 쪽에 있는 이 공기가 어디로 간다고? 그렇죠, 육지 쪽으로 가버린다고요.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 바람이 분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남동계절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남동계절풍은 어디에 분냐면 여름에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반대예요. 겨울에는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서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 버린다고요. 그렇게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바다가 비어버려? 그러면은 육지 쪽에 있는 공기가 싹 바다 쪽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오게 될 때 이때의 바람의 이름을 북서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북서계절풍 어디에 많이 분다? 겨울에 많이 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는 지금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겨울이에요. 여름에는 무엇이 분다? 남동계절풍. 겨울에는 무엇이 분다? 북서계절풍.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과서 144페이지에서부터 147페이지까지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는 거야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나눠준 유인물 정리하면서 어려운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2학년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알겠죠? 첫 시간 첫 번째 동영상 듣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사랑해요.